반갑습니다. 지역의사제 제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서부터 준비하는 방법에서 그러면 뭐 제도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걸 준비해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미적미적거린다는 것은 사실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아예 그냥 올해부터 의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신이 조금 낮은 아이들도 또 일반 의대하고의 생기부에 차별점을 둬서 일반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판을 하나 사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대 편입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고, 이거는 의대 전문 대학원, 의전원이 생기는 것과도 이거는 같은 그런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 인원은 훨씬 더 편입과 의전원보다 많아지는 거죠. 시간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가대학교 국제학교에서의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들, 또 지역에서 내가 조금 일반 의대를 가기엔 내신이 부족했는데 이제 지역 의사를 통해서 1점대 중후반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2등급 초반까지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생기부만 잘하는 방법들. 또 하나는 올해 이제까지는 초년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재수를 할 수 있는 생기부가 어느 정도 의학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정립이 되고 1등급 중후반 지역에 졸업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해서 생기부도 의무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 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합니다. MMI 면접하고 엮어서 준비하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자 좋아요. 뭐 제도도 높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하는 본분은 준비시키는 거죠. 저는 뭘 준비시킵니까? 생계부를 그러면 지역의대 사지의 생기부와 일반 의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1등급 서울에 있는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지역에 와서 떨어진다 그랬죠. 그 차별점. 아주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고요. 그 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다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걸 보고요. 여기 보면 자, 지역에서 양상법.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역마다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32개 의대표 지역의사를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데 수도권, 남양주권, 의정부권, 뭐 이천권, 뭐 인천 서부권 등등등 포천권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신 1등급 중후반에 생기부 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아이가 1등급 초반이고, 찐으로 생기부도 3년 동안 잘하고, 우리 아이는 뭐 어떤 의미에도 서울에 있는 의사가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등급 중후반 굉장히 애매한 점수고요. 서구나 2등급 초반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생기부만 잘하면 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학생들이 굉장히 애매한 점수인데 문과로 뭐 저기 가기도 서울대 가기 좀 애매하고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 가기도 어떤 그 생명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사실 생명공학과를 가서 이제 취업도 생각을 해야죠. 취업도 생명공학과에서 정말 연구원이 되는 학생들은 몇 명 없거든요. 그 좋은 연구를 또 잘 소재도 잡아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보면 인천 가천대, 인하대, 경기 아주대 유명한 의대잖아요. 이런 의대들이 성균관대, 차이과대가 포함된 옛날에 포천 중문대고 지금은 차이과대로 바뀌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포천 중문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이과대 굉장한 베네핏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지역 의사제에 대한 공문을 갖고 좀 공유를 드리면서 공유가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초반에 바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뭐 중학교 막 이렇게 졸업을 아직은 안 해도 되고 지금까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2034학년도가 되면 중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미리 짜야 되고. 이거 끝나고 이거 나간 다음에 오늘 실질적인 생기부 우리가 준비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 설명드리고 제가 찍었던 영상 또 하나 있는 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고등학교를 골라가야 되냐? 아마 저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신이 좀 그러면 입학사정 학생부 종합전은 선도고등학교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 고등학교 일반고인데, 그 내신 따기는 좀 수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은 자사고 못지않게 잘 전문화돼 있다. 근데 거기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90%, 92% 이상은 일반고 다니면서 따로 이 생계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지금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겨서 이건 편입하고 의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거죠. 알 수가 있다. 3천 명 정도가 이제 트랙이 더 증가가 되는데 그걸 거의 다 지역의사제에 지금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늘어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요. 이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디 유튜브 어디에 이렇게 링크를 좀 걸어서 이걸 같이, 이건 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생계부를 준비해서, 앞으로 생계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생계부를 제가 쭉 뭐 IB, 뭐 AP 아이들 하는 거, 국제학교, 물론 저는 이제 주로 가리키는 대상은 국제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차별점을 지역의사 1등급 서울권 의사의 생계부를 준비했던 아이들 1등급 초반이에요. 1등급 중후반하고 지금 1등급 초반하고 많이 싸웠을 때 난 지겠네가 아니라 지역의사들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거를 생계부에 탑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볼게요. 대신 2등급을 보면 이제 암, 면역, 유전자 이런 게 많아요. 1등급 우리가 지금 그 일반 서울권 의대를 가는 학생들. 그만큼 이제 폭이 좁고 했던 것들을 많이 되풀이하는데 내신이 조금씩 낮아질수록 1.5, 한 2, 1.3, 1.4가 이렇게 될수록 특색 있는 그 훈련의 어떤 과정, 사고의 과정들을 생계부만 이제는 만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계부를 만들면서 내가 훈련한 사고의 과정들을 입학사관관들한테 2차에 가서 생계부를 근간으로 해서 면접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의대 면접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죠. 근데 이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은 것보다 이 학생이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될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 먼저 오면 일반 지역 의사제가 없었을 때는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래서 어떤 의학산업하고 같이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런 의학산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생계부를 만드는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 과정, 뭐 IP면 IB, AP면 AP, IB면 IB 그 과정을 통해서 국제학교들은 아니면 자사고는 그 과정. 자사고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교에서 다 그렇게 일일이 아주 친절하게 해주질 않아요. 보여주지를.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갖고 와도 경쟁이 심하다. 자사고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돋보이게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지도를 같이 하는 거고. 일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고는 아예 그런 것들 지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일반고에서 조금만 잘해도 혜택은 굉장히 치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의사들은 제가 딱생이 오면 이것부터. 지역에서 너가 필요한 의사가 될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 공익성이고 공공의료고 이걸 떠나서 우선 여러분들 생계부에 내가 이 지역에서 불경이면 불경, 전라권이면 전라권, 강원권이면 강원권, 내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의 산업제도, 내가 전공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시작이고, 생기부에 이것을 넣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제에 맞는 필요한 학생들을 뽑으니까, 아무리 생계부 내용이 잘 돼 있어도 여기에 대한 조합 조건이, 필요 조건이 안 돼 있으면 같은 붙었을 때 있는 학생이 붙고 없는 학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습니까? 기준을 뽑는 거니까, 대학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인문학 전공한 아이들은 제가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게 태제대나 이런 어떤 대학에 보면 지역 문제 프로젝트를 꼭 합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졸업 요건으로 우리가 졸업 논문처럼 그렇게 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해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한다. 의료 문제, 의료 산업 문제. 지금 낙후한 부분들 더 개발해서 이 지역만의 어떤 그 원래 갖고 있던 태생적 요소와 결부시켜서 더 의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나의 어떤 그 생각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의료 산업으로서의 지역 의사로서의.
그다음에 데이터도 분석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도 분석해야 되고, 선행된 게 뭐가 있는지도 분석해야 되고,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펼쳐만 놓고 모으지 못하면 끝나요. 해결 방안을 갖고 있고, 그게 생기부에 탑재돼야 되고, 그게 면접에서 MMI 면접을 통해서 내 사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 의사형이라고 하는 생계부에 탑재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이에요. 응급의료 공백,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고, 이송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소아과, 산부인과 붕괴, 지역의 인구 문제. 그러니까 지역의료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우리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지역의 인구 문제거든요. 어떻게 지역에서 인구가 떠나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노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1차 의료, 간염병, 독감, 코로나, 지역 대응 문제와 예방접종 문제. 특히 정신과, 청소년 우울, 자살 예방, 이거는 이제 뭐 지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떻게 지역과 연계해서 지원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 의료 거리 불평등, 의료 접근성, 건강 불평등의 문제. 그건 그냥 의학적 관심이 아니라 의료 정책과 의료 현실과 윤리까지도 모두 연결된 바로 여러분들의 생계부의 전방향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의사는 단순히 생물화학만 잘해서, 공학만 잘해서 되는 게 의사가 아니라, 특히 지역의사제 의사로서 내신 1점 중후반짜리들이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인문학적인 거대 담론을 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생계부가. 그다음에 세특을 이렇게 쓰면 이제 의대형이 아니라 지역의사생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세특의 키워드를 제가 오늘 공개를 드릴게요. 저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드리고 그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갖고 있는 의지와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인생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강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좀 합격하는 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언니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더 잘 드리고 아이 학생에게 맞는 저희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짜고 로드맵을 전체 입시에. 그러니까 뭐 수능이면 수능, 수시면 수시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봅니다. 이제는 학생 맞춤형 로드맵, 우리나라 그 대학 가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지금 발빠르게 지금 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맞는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가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그걸 통해서 생기부를 완성시키고 사고력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는 중요해요. 단순히 국영수사가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게 뭔가 장점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의 제도와 의대면 의대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의대뿐만이 아니라 예술이면 예술 음대면 음대 음대도 생기부 대체서식이 필요하죠. 검정고시 서울대를 갈 때 미할보 미술 다양하게 뭐 인문대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서 가장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일관되게 실질적인 생기부를 사고력을 같이 준비시키는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학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세특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활동이 아니고요.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워딩. 문장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의대 MMI 면접도 한번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그냥 아이가 학원을 보내니까 열심히 하겠지 뭐 아이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뭘 하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디까지 접근되고 있는 거지? 제가 대부분 지금 뭐 이렇게 수시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되는 게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답답한 거죠. 지금 저는 지금 한 달에도 빨리빨리 해서 한 달에 제가 맡은 아이들은 정말 한 달에 프로젝트 하나씩도 끝내요. 근데 뭐 몇 년, 몇 개월 했다고 해서 그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을 판단을 정말 못하실까? 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의 판단까지는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고,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료들을 제 선에서 제공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키워드가 중요해요. 아무리 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워딩.
그 세특에 써 있는 키워드 워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로 의사로서 이 아이가 전형에 맞는 논리로서 이 아이가 훈련되는 과정을 입학사관관들은 확인하고 본다는 거예요. 제시문 면접도 보면 제시문이 하나의 길입니다. 글. 국어 영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이가 받아들이냐도 이것도 훈련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훈련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내 제시문에 있는 그 보편적인 것을 내가 근거를 들여서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생기부 대처식에 내 경험이 있는가도 프로젝트로서 실제로 이건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의 워딩. 지금 다 이게 화두고 할 부분들이에요, 거리들. 의료 취약이라고 하는 워딩. 키워드 한번 볼게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워딩. 예방이라고 하는 워딩, 잘 보세요. 1차 의료라고 하는 워딩, 공공성이라고 하는 워딩, 데이터 해석이라고 하는 워딩과 문장들이 아이의 사고력과 함께 성장이 돼서 생기부 세특 안에서 빛나야 됩니다. 의료 이런 문장들이 나와야 돼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응급이송 시간 증가가 사망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하고, 예방의학적 계획과 1차 의료 강화,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맞는 의미를 뭐 토론했다든가. 1학년 때는 뭐 토론하고, 이 토론으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묵고 본 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좀 놀라워요, 사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실제로 매년 매년 현장에서 치열하게 준비를 시키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놀랍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도 놀랍고, 그런 것만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것도 천참 놀라워요. 제 유튜브 강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대중화 시키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대중화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대중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도 제 진짜 얘기를 듣고 진짜 방법을 갖고 인생이 변할 학생들이 중요한 겁니다. 다 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중요해요. 예방의학적 계획과 1차 의료 강화 비용이 효과 측면에서 맞는 것을 이제는 토론했으면 연구해야죠. 조금씩. 제가 그 구조, 그 의대를 가기 위한 구조는 크게 정밀의학이 있고 하나는 공공의료의학이 있다. 두 가지를 섞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시고 그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키워지는 성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프로젝트화 시켜서 세특에 어떻게 워딩으로 넣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워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아무리 논리적인 준비가 돼 있어도 그 워딩이 없기 때문에 입학사관관들은 우선 1차적으로 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워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생기부 갖고 준비한 학생들도 워딩이 있는가? 승계부 갖고 준비해야 될 학생들도 워딩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하우가 없으면 혼자 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지역의사제는 굉장히 코앞으로 이번 연도에서 내년 2027학년도에 이제 넣는 거고 많은 인원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대 편입과 의전하고는 보다 훨씬 더 큰 체제가 늘어난 거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년기에는 1점 후반, 2점대 초반도 잘 준비하면 초창기에는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잘 골라야겠지만. 그 순간부터 학생은 의대 지망생이 아니라 지역 의료 문제를 이해한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가장 큰 틀. 단순 의학 지식이 아니고 무슨 생물을 연구했어요, 뭐 대장균 무슨 미생물을 연구했어요가 아니라 10년 복무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입학사항관들에게 내가 이 지역에서 10년을 복무하겠다. 물론 전문의 과정까지 지역에서 하면 그 10년이 전문의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전문의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라 지원 받으면서 지역에서 다 전문의까지 하고 10년 복무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그냥 지역에만 있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안 나와도 된다. 2033년이 되면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세 가지 트랙이 있다. 우선 국제학교 트랙은 내가 지금 의대를 하면서 해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보내겠다. 근데 생계부는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생계부가 없으면 안 됩니다. 10학년 때부터. 그러면 제주대를 생각해 봐요. 폭이 좁죠? 아니면 중학교 뭐 이제 아니고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서 졸업해도 되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지역으로 가서 좀 더 큰 광역권대로 가서 광역권대로 간다는 것은 광역시에서 내가 그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광역권을 낀 지역들이 있잖아요. 부울경도 부울경을 낀 뭐 이렇게 창원시라든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료 행위를 의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아예 패턴을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의사가 된다면 그 의사만 생각한다면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비 과정에서 내신 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채점도 그렇고 주관적인 채점을 하니까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비를 그러니까 국제고에서의 아이비와 국제학교에서의 아이비가 인가된 국제학교에서의 아이비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국제고의 아이비가 또 달라요. 똑같은 아이비라고 해서 아이비디피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정말 그 속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비로 고득점 맞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국제학교에서 특히나.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어려우면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학을 시키는 거죠. 이제 중학교까지는 안, 아직까지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도 이제 유관되게, 연관되게 일반 고등학교 정도로 자사고를 가면은 그 판을 깨기가 좀 어렵고요. 편입이라는 게 고등학교 편입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편입이라는 것은 어떻든 지금 다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입은 대학 편입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편입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생계부가 마련이 돼 있다. 그럼 그 생계부를 갖고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편입을 해서 전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학을 시켜서 생계부끼리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하나 팁인데 생계부가 지금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학을 가려면 생계부가 10학년 때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전학을 시키면 1학년 문제 1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시키면 생계부가 만들어 있지 않은 학생도 이제 1학년 때 생계부가 없는 거는 국제학교 성적표로 대체가 가능하고 인간의 학교는 2학년 때부터 그 일반고에 가면 생계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내가 늦었구나. 근데 지금 여기 계속 다녀서 생계부를 못 만들 것 같으면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생계부가 있어야지 대학을 가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갑자기 지금 또 하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팁도 물론 중요해요. 이거 다 저한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계부에서 살아남을 지역의사지로서의 모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의학 지식이 아니라 10년 공부를 납득시키는 논리를 갖고 있냐. 그래서 일반 의사가 되겠다고 생계부도 잘 만들고 찐 1등급이 지역의사제 같이, 내가 이렇게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불안하니까. 거기는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 확실히 모르는 거고, 여기는 붙는 거야. 오면 얘가 지는 거라고. 그 내용이 없으니까. 왜? 누굴 뽑으려고? 10년. 공부하다가 뭐 아니면 물어내고 말죠. 뭐 내가 지원받은 거 토해내고 말죠. 뭐 하다가 아니면 딴 데 가버리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아무리 그 아이가 우수해도 뽑지 않아요. 지역의사제의 취지가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무할 수 있는 아이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적인 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아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요. 면접에서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무턱대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의사는 봉사라.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좀 면접에서 많이 위험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학비 지원 플러스 10년 복무의 구조라는 거죠. 지역에서 양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쭉 보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은 10년을 진짜 할 거냐. 그리고 이 10년을 통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나한테 말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특이 지역 의사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인위적으로 지역 의사형만 다 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게 물 흐르듯이 자유로운 아이의 사고력이 지역 의사가 되고 싶은 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바뀌고 그것이 정말 어거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수한 지역 의사가 돼서도 이런 비전과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문제점을 잘 보고 깊이 있게 이 아이가 생각하고 판 그 흔적들이 논리 흔적들과 세특의 그 생계부 대체서식 혹은 세특의 생계부 대체서식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 생계부의 세특에 얼마나 그것이 잘 녹아져 있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고 워딩으로서 논리 구조로서 면접에서 제시문에 녹여서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의대는 딸딸딸 외워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와
그것의 워딩과 나의 논리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빨리 생계부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빨리 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 좋은 기회마저도 여러분들은 놓칩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돌아간다 한들 100% 의사가 된다는 보장 또한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로 저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과감하게 뛰어들 건지 전학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고 생계부를 만들어 가면서 제주도에 있는 지역 의사대로 제주도권에 있는 의대를 보낼 거지. 그래봤자 뭐 제주대 의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잘 생각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고 지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 경기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떤 의대인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학생들 상당히 성균관대, 경기아주대, 경기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차이과대. 여기 지금 뭐 남양주나 의정부나 이천시나 그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죠? 그 포천이나 그다음 인천 서남부 지역 이 학생들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하면 이 학생들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지금보다 좀 나아질 것이고 나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의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트랙이 생겼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신 1점대 중후반 지역만 잘 돼 있고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2점대 초반들, 그러니까 2.0, 뭐 2.1까지도 지역에서 잘만 선택하면 생계부만 잘 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한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잘 해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아이의 인생이 중요하니까 잘 하셔서 이 힘든 세상에 정말 우리 아이가 여러 방면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한번 유튜브 어디 영상 올리는 페이지 말고 뭐 이렇게 자료 올리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역의사제 핫하게 떠오르는 신흥 제도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두 번째에 빨리 해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죠. 시간이 지나면 지역의사제도 똑같이 일반 의사처럼 그렇게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역의사제에 맞는 생계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리 구조를 만들고 성장시켜서 그걸 면접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죠. 1년 후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